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한국의 야당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한 당이 끝까지 장기 집권하고 딱 일본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야당이 있어야지 사실은 그러죠. 예. 나라 발전에도 좋고 국민들의 다시 만족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고 이제 그런데 이게 뭐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어느 개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당이 분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야당의 장래에 대한 걱정을 제가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차피 뭐 정치에도 참여를 해봤고 우리나라 뭐 경제니 사회 현상이 이대로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사실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야당이 제대로 이 존속이 안 돼가지고서 의회고 뭐고 전부가 일당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면 자연적으로 이게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일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저렇게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지금 20년 이상 지속되는 것도 뭐냐면은 똑같은 정당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서 경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오늘날 정망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이대로 가다가는 과연 한국이 그동안에 경제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경제 성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의 시책을 보면은 6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얘기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가 변하지도 않고 효율도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거를 대체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야당이 수권 체계를 갖추고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왔을 적에는 바로 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야당이 이렇게 분열 양상을 보이고 뭐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이 그저 그냥 뭐 야당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소위 정권을 쟁취한다는 기본적인 당의 목표도 없이 그냥 나는 국회의원 하나로 즐기고 있겠다 하는 이런 심리가 많이 깔려 있는 이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그것도 잘 안 돼서 서로 쪼개지고 이제 하는 분열 현상을 보이니까 이대로 가도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늘 했었는데 뭐 갑자기 그 문재인 전 대표라는 분이 밤중에 습격을 해가지고 며칠을 갖다가 졸라대서 이것도 뭐 숙명인 것만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된 겁니다. 정해진 바가 있었나? 근데 뭐 사실 이렇게 보니까 정당들이 사실은 제 기능을 못해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뭐 이 사회가 별로 이렇게 참 변화하는 이런 세계 이런 질서 속에서 제대로 적응을 갖다 못하고 그냥 전부 자기 끼리끼리 이해관계에 얽혀서 지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번 총선을 어떻게 치러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선에서 소기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된다면은 최소한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만큼은 좀 내부적으로 큰 변화를 추구를 해서 내년도 이제 이 대통령 선거에 진짜 정직한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이제 대할 것 같으면은 사실 뭐 정권 교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좀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시기적으로 급박한 상황입니다만은 좀 야당 통합을 갖다가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어저께 상대가 될 만한 정당 자체가 뭐 여러 가지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이제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또 거부사를 밝혀서 지금 저걸 어떻게 지금 앞으로 이 선거까지 좀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를 지금 깊이 지금 생각을 해야 할 그런 처지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그 정치가 균형은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기 서울 지역이나 이런 쪽에 공천 관계 또 후보 관계를 잘 단일화시키는 쪽으로 구상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저희도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우리 저기 익산을 대표하는 전정희 의원께서 참 오불교는 깊은 관계가 많은 분인 것 같은데 저도 그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뭐 애석하기는 하지만 네. 사실 이 당이 하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뭐 갈등 구조에 사로잡혀서 무슨 패권 정치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 대표가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무슨 뭐 시스템 공천인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서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에 감각이 아무것도 없는 외부 사람이 특정한 기준만 놓고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다가 보니까 이제 오늘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 그 봉투를 까기 전까지는 그 속에 누가 들어있는지를 몰랐어요. 아 그러셨겠죠. 네. 이제 결국에는 합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 말이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뭐 워낙 또 이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역사가 그래요. 네. 한 당에서 대통령을 하고 싶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화합이 안 되고 항상 이 쪼개지는 이런 현상을 제가 63년에도 봤어요. 제가 이제 저희 조국에서 정당을 창당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야권 단일화, 야당 후보 단일화 이걸 하다 보니까 그때도 윤모선 전 대통령 내각 수반하던 허정이라는 사람이 예, 예. 네 사람이 앉아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양보를 시키려고 뭐 그 10시간 이상 설득을 했는데도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가서 당이 또 쪼개져 가지고 그래서 둘이 똑같이 출마했다가 허정 씨가 아주 열세에 몰리니까 스스로 그만둬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윤보선 씨가 이제 그 박정희 후보 붙어가지고 뭐 13만 5천 평가 차이로다가 아주 근사한 차이로 이제 지게 됐는데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게 87년에 김대중, 김영삼 그 두 사람이 또 관련해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끝까지 서로 누구도 양보 안 하고 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다 실패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도 이렇게 된 것이 뭐냐면 결국은 대통령 후보를 노리는 사람이 둘 이상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나라 전체에 대한 대국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좀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 교사가 되겠습니다.